정읍지역 내 한 법인이 특정감사에서 지자체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10억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결산 보고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 서부 지역에서 12월 1일까지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서해안 지역에 10cm 이상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전북지역본부는 4대 보험 등을 미납한 도내 건설업체 3곳을 고발했습니다. 노조는 건설사들이 법을 위반하거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과 퇴직공제금을 고의로 미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는 0세에서 1세 가정에 2024년 부모 급여 지원금을 인상 지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보조금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정읍시가 2019년부터 3년치 민간 지원 사업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였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지역 내 한 법인의 경우 10억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지자체에 회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결산 보고도 누락해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한 특수 법인. 이 법인은 재작년부터 10억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상 외부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어겼다가 뒤늦게 정읍시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법인단체로 따로 분리가 되면서 저희가 그거를 해서 제출을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편성됐다거나 그런 걸 해야 한다는 내용이 따로 언급이 된 적이 없어서 회계연도 종료 뒤 2달 이내에 세입 세출예산서와 전년도 결산서도 정읍시장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리 법인이면 그런 것들을 하는데 수익 예산이 있으니까 근데 제로예요, 예산이 제로. 부적절한 내부 거래도 지적됐습니다. 2019년 5월부터 3년여 동안 법인 임원들이 운영하는 업체나 단체의 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이렇게 지급한 건수는 20건이 넘습니다. 5,7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도 사용 내역을 작성하지 않는가 하면 시간의 수당이나 식비 관련 비용을 과다하게 집행하는 등 300여만 원이 회수 조처됐습니다. 민선 8기 들어 정읍시는 지원 규모가 큰 사회복지와 문화예술, 노인, 장애인, 체육공동체 분야 사업을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어느 축과장은 저한테 4년 후에 선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 106건을 적발했고 징계와 훈계 등 총 9명에 대한 신분상 조처를 내렸습니다. 4,600여만 원의 재정상 조치도 취했습니다. 저는 취임 후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정상화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낀 예산을 민생경제 회복과 현장 중심, 주민 불편 개선, 시민안전 기능 강화 등 시민의 일상 보듬기에 중점을 두면서 정읍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해 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읍시는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성과평가 결과 미흡한 보조사업 등은 통폐합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 서부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전주 기상지청은 30일 오후 6시부터 12월 1일 오전까지 정읍과 고창, 부안 지역에 대설특보를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서해상 상공의 찬 공기가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며 눈구름이 발달하면서 12월 1일까지 전북 서부남동 내륙 지역에 최대 7cm 이상, 서해안에는 10cm 이상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온이 낮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노약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임금을 체불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는 업체 3곳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는 30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사의 임금 횡령과 퇴직 공제부금 미납이 관행처럼 이루어진다면서 관련 업체를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은 건설업체가 불법 하도급과 외국인 불법 고용 등을 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할 대책 마련과 불법 행위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0세에서 1세 가정의 2024년 부모급여 지원금을 인상 지원합니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부모급여 지원금을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씩,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씩을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을 지원받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100만 원의 차액인 46만 원을 현금으로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급여는 영아기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시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최초 시행됐습니다. 요즘 장보러 나가면 비용을 얼마나 지출하십니까? 몇 개 담지도 않았는데 10만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요. 실제로 3개월 연속 물가가 상승했는데 특히 신선식품이나 외식비 등 생활물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평일 오전에 한 마트. 매대 주변이 비교적 한산합니다. 장을 보러 온 소비자들은 물건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 장바구니에는 반드시 사야 할 물품이나 할인이 적용된 물품들이 상당수입니다. 하다못해 뭐 귤을 사나 배 사나 엄청나게 몇 곱이 올라가지고 이게 그것이 좀 굉장히 망설여지고 부담스럽고 어떻게 보면 사는 입장에서 고통스럽죠. 전통시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값은 비슷해도 양이 줄어 장바구니가 더 가벼워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같은 뭐 600g이면 예전 같으면 어느 정도 4인 가족이 그래도 먹을 수 있었는데 조금 약간 부족하다? 실제로 올해 3분기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동향을 살펴봤더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7%로 가장 높았고 울산과 인천이 각각 3.4%와 3.3%로 뒤를 이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사과와 담강 같은 제철 과일이 26.2%, 채소류 5.4%, 어패류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신선식품의 상승폭이 컸는데 지난해보다 1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식 물가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외식 물가는 평균 5% 넘게 올랐고 전체 품목 36개 가운데 피자와 햄버거, 오리고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솟은 물가 때문에 덩달아 소비 심리도 위축되면서 지난 6월부터 회복세를 보였던 소비 심리가 9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내수 불안과 전쟁의 여파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긴축 재정까지 예고해 내년 서민 경제도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민간 부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마저 재정 주체를 이렇게 확장하지 않으면 정말 한국 경제는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당장의 정부 부분이라도 지출을 늘려서 좀 민간 부분의 어떤 불황 부분을 정부가 좀 이렇게 커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행에서도 내년 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낮고 물가는 더 상승할 것으로 내다본 만큼 당분간 서민 경제에도 먹구름이 드리울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동해 유일한 섬이자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기초단체이기도 한 울릉군이 오는 2026년 공항시대를 엽니다. 울릉공항 개항에 따른 경제 효과만 현재 1조 원이 넘을 전망인데 개항에 앞서 기반시설 확충 등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울릉은 한층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HCN 공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군 사동리에 건설 중인 울릉공항이 2026년 상반기 개항을 목표로 순항 중입니다. 공항이 개항하면 현재 7시간 이상 소요되는 서울과 울릉의 거리가 1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연간 440억 원 가량의 교통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항 시대에 맞춰 울릉군도 낙후 지역 균형 개발과
기업 투자에 나설 방침입니다. 1시간 내에 도착 가능한 수도권 지역에 버금가는 효과를 누리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육지와의 접근성이 좋아짐에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고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닷길에 이어 하늘길까지 더해지면 울릉을 찾는 관광객 수요는 더욱 늘어납니다. 울릉 관광객 100만 시대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선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개발이 핵심 요소로 떠오릅니다. 지금 앞으로 울릉도가 필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당장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인프라들도 갖춰져야 될 것이고,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젊은 문화, 또 야간 문화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도 이제 필요할 것 같고,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에 맞게 의료 서비스 개선도 필수적입니다. 울릉군 의료시설은 단 한 곳뿐인데 정형외과 등 일부 진료 분야는 현지인보다 관광객 등 외지인 비율이 높은 걸 감안해야 합니다. 관광객 수요가 증가되면은 국가 차원이나 경상북도 차원에서 울릉군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각종 지원이 필요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고립된 섬이라는 오명과 현재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문제에 직면한 울릉군. 울릉공항 개항에 따른 경제 효과만 1조 3천억 원에 달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울릉군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늘어가는 관광객 수요에 맞춰 지역 기반 인프라의 보완과 확충이 뒤따른다면 울릉군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걸로 기대됩니다. HC 뉴스 공희철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도정 운영에 변화가 예고되면서 정치권 내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창희 정무수석과 임청 대변인 임명 등 정무라인 교체가 김 지사 체제 변화의 1차 신호탄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정치권 관계자는 유창희 정무수석 또 임청 대변인의 국회 방문을 언급하고 김 지사 체제 출범 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정무라인의 역할에 대해 말이 많았다면서 1차적으로 정무라인 중 고위직에 대한 변화를 주고 향후 정무직 인사 등을 통해 도 차원의 대외적 활동을 한 단계 올려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유창희 정무수석의 등장과 전북도 입으로 임청 대변인 중용은 전북도와 중앙정치권 간의 간극을 최대한 좁힐 것으로 관측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적용할 농업과 농촌, 식품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합니다. 남원시는 시청회의실에서 농민과 농업 분야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남원시는 정부 과제와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분야별 유기적인 계획을 용역에 잘 담아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외부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 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을 반영하도록 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부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식품 바우처 시범 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 5천여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취약계층에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부안군은 공모 선정으로 3,300여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면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는 농산물 꾸러미를 배송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고창군이 고향사랑 기부제로 모인 기금을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고창군은 고향사랑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도 기금 운용 계획 등을 심의 의결해 취약계층 아동 대상 개별 맞춤형 교육 지원 등 5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은 지역발전 재원으로 사용됩니다.